오늘 핫쌈 두 번째는요. 이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반에 안정성이 제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전기차를 파는 완성차 회사들이 왜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가 어딘지, 재원이 어딘지를 밝히지 않느냐라는 이 국민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이 벤츠 전기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벤츠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판촉 전단지를 돌린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불낸 당사자 벤츠가 불난 집에 이런 전단지를 붙이냐? 이젠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며 벤츠 차량 판촉 행사 전단지를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피해 많으셨죠? 저희가 취득세 7% 환급해드리고 추가 할인 2% 적용해드리고 차량용 소화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폭이 그리 크지도 않아요. 소화기 준다랑 2% 할인해 준다라는 건데 벤츠차 때문에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벤츠차 2% 할인해 줄게 살래? 라는 판촉 전단지가 붙었다라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소화기도 선물로 줄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공분도 일고 있다라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 엘리베이터 1층에 그런 게 다 부착돼 있어요, 지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2%를 더 할인해 주겠다. 기타 뭐 소화기를 주겠다. 근데 지금 배치 때문에 지금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상황에 그런 차량 판매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 의도가 맞는 건지 저희 입주민들이 너무 다들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저기 문구에 보면 전손 차량 지원이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서 아마도 저 불난 화재 피해 입은 입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전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이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구에 소화기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오히려 놀리는 수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기 지원은 진짜 소화기가 없어서 불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에도 봐도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물로 끌 수도 없고 소화기로도 끌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 아파트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냐면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서 이 불이 더 번지지 않게끔 만드는 데에 급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리셀 사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와서 리튬 전지 사고와 관련돼서는 소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소화기를 지급하고 뭐 약간의 금액을 할인해 준다라는 전단지를 돌리는 것은 이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까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끌 것인가, 그리고 공용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한 업체 측에서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정말로 눈살을 찌푸려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벤츠에서 논란이 커지자 입장이 나왔군요. 영업사원 개인이 벌인 짓이다라는 겁니다. 벤츠 본사와는 무관한 거다. 영업사원 개인의 이른바 이 돌발 행위다라는 해명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민감해질 수 있는 이유가요. 화재 원인을 두고 벤츠냐 아니면 그 중국 배터리 제조사냐라는 법적인 공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는 보상과 지원과 배상 책임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 벤츠도 굉장히 지금 입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벤츠가 우리 탓이다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재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공분이 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딜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입장 밝히는 걸로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 원인에 관련해, 화재 원인에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조사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차체의 어떤 전자장 문제인지 배터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벤츠도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일말의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방식의 판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특히 이 배터리를 그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충전 중 사고도 아니었고 그냥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리콜할 때에도 특정 환경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름철이었으니까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고온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차체와 배터리 간의 어떤 이 기계적 결함이 같이 결합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할 때 어찌됐든 이 벤츠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 책임은 아니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터리 결함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를 쓰는 회사로서는 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대책도 마련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뭐 이 딜러의 행위를 포함해서 벤츠가 이후에 이 사고에 대해서 또 벤츠가 생산한 차체의 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 차세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뭐 벤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불난 저 벤츠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국내에 3,000대가 더 있다고 합니다. 3,000대가요. 자, 그래서 국토부가 전량 리콜 명령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님, 지금 똑같은 벤츠 차량,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저 벤츠 차량이 국내에 3,000대 들어와 있다. 국토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데 전량 리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국토부가 전량 리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 때 비슷한 차량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한 8개월 정도 방치하면서 오히려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저도 어제 의원회관 들어가면서 친한 분들이 전기차 타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전기차 포비아가 생길 만큼 저 3,000대가 혹시 모를 또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토부가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배터리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벤츠사의 잘못인 건지 명확하게 검증을 해서 리콜 명령을 좀 빨리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거액의 돈을 주고 차를 사는 소비자인데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의 책임과 제조사의 명성을 보고 사는 건데 왜 제조사에서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어느 회사 제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거죠?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이후에 어느 나라에서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를 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와 재원도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배터리 실명제. 정부 관계자, 환경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가 대책 수립 중.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 탑재하는지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하다고 해요, 김무식 교수님. 네, 제조사들은 저걸 밝히는 걸 꺼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기차가 아직은 대중화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캐즘이라고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이던데, 그러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 새로운 기술이 대중에게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중간에 겪는 이제 우여곡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국산 KTX 산천호를 처음 개발했을 때도 상당 부분 가다가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코레일에서는 더욱더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엔 정말 그 인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큰 화재로 연결됐습니다만 운전 중에도 불이 많이 나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저런 식의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또 기술을 확실하게 더 개발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제조사나 또 그 제조사에 들어가는 재원들에 대해서 부품들이 어떤 것이 안전한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디 그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다 산지 다 표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 다 표시돼 있습니다. 네. 심지어 과자 한 봉지를 먹어도요, 과자 한 봉지 안에 어떤 그 함유가 되어 있는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저 고액의 비싼 전기차를 사면서 배터리가 어디 걸 썼는지는 당연히 그건 전 재원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그 제도적으로 미진한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도적 개선책을 분명히 찾아서 외국 차든 우리 국산 차든 전기차는 지금 대중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 지금부터 양지민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이 벤츠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주민들의 피해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 벤츠 차량 홍보 전단이 배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2%를 더 할인해 주겠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상황에 그런 차량 판매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 의도가 맞는 건지 다들 화가 나 있더라고요. 지금. 저 벤츠 자동차 홍보 전단 저 붙인 사람도 참 눈치 없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아파트 2차 전손 차량 지원이라는 제목의 이제 게시물입니다. 아하. 내용은요. 혹시나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전손 처리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차량을 구매하면 2% 할인을 해주고 아하. 그리고 전손 차량 처분이라든지 취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도 증정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를 조롱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실 붙은 게시물이 맞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화재의 차량 역시나 같은 브랜드였잖아요. 벤츠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게시물을 보고 다들 화가 났다라는 하는 입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벤츠 전기 자동차. 거기서 불이 났는데 이 불난 벤츠 자동차를 지원해준다는 홍보 전단을 붙이는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오전에 인천소방본부의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결과 내용이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내용 확인해 볼까요? 자, 관계자에 의해서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천 이 지하 주차장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놨다. 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이 수신기로 이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러한 신호 전달이 이 밸브까지 이어져서 사실은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방 당국이 이 수신기 로그 분석을 해본 거예요. 복구를 해서. 그런데 화재 신호,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신호는 수신기에 정상적으로 감지가 네. 됐어요. 그런데 수신기에서 밸브로 이제 신호를 내려 보내줘야 되고 밸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네. 그 밸브가 연동이 되는 것을 누군가가 꺼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밸브가 연동이 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가 화재 당시에 작동할 수 없었고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스프링클러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옆 차량으로 저렇게까지 화재가 확산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네. 아마도 이러한 임의 조작 때문에 이러한 밸브가 결국에는 연동되지 않았고 그것이 화재를 키운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사고가 났던 차량 벤츠 이 자동차에는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합동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이 이 배터리의 결함으로 이 확인이 된다면은 차량 리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으로 인해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정부가 제작사에 이제 강제적으로 리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 같은 종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이 지금 한 3,000대가량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여전히 화재 가능성을 안고 이렇게 주행 중이라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사실은 이 선제적으로 조금 국토부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첫 차에서 발생한 이후에 한 40대가량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 그 이후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네. 이렇게 화재 발생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벤츠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자동차로 알려져 있죠. 그 가운데서도요. 벤츠 가운데서도 더 비싼 벤츠 모델이 바로 마이바흐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벤츠 가운데 최상위 모델인데 이렇게 비싼 자동차에도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이게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를 놀리는 건가, 속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벤츠에서 이 마이바흐 모델을 홍보를 할 때 세계 1위의 CATL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와 함께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아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불투명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불안하고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내 차량에 어떠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포비아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지금 이 마이바흐 모델에 탑재된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0.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낮은 그러한 업체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 중국산 배터리 모두 화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량을 가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벤츠 이름값을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비싼 자동차이면서 지금 명예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벤츠 전기차에 대해서 2차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전기차 하부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정밀 분석 중인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화재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벤츠 전기차를 들어 올려 차량 하부를 살핍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소방, 국가수를 비롯해 전기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벤츠 측에서도 6명을 투입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2차 감식에선 중국산 배터리 팩을 차체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BMU, 배터리 관리 장치 등을 확보해 정밀 감식할 계획입니다. 이 장치는 배터리 충전과 방전 상태를 관리해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배터리 온도나 용량 등의 상태도 모니터링합니다. 배터리 분리를 해서 배터리 내부의 상태, 또 안에 있는 BMS 이런 상태를 보고 회수를 하고 또 EDR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남아 있는지.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확인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관련 기록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화제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여파로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공개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지금은 차량을 출시할 때 크기와 무게, 연비 등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의 정보는 배제돼 있습니다. 정보가 오픈되고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차량 가격을 차등을 둔다라고 하면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벤츠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와 동일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국내에 3천여 대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항목에 화재 안전성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침이 이미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도 2026년부터 QR코드 등을 통해 정보 공개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인천 아파트에 벤츠의 한 딜러가 광고 전단지를 돌려 논란입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2%를 더 할인해 주겠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상황에 그런 차량 판매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 의도가 맞는 건지 다들 화가 나 있더라고요. 벤츠코리아 측은 전단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재발 방지를 딜러사들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차량 주인은 화재 사흘 전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과 국가수는 갑자기 불이 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차량이 지게차에 실려 지하 주차장을 나옵니다. 뒤이어 이 차량의 바퀴와 부품도 밖으로 옮겨집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차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이 전기차를 인천 서부경찰서로 옮겼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를 분해도 해보고 그 안에 무슨 모듈 같은 게 있어요. 저장 장치, 뭐 충전 여부 이런 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해당 전기차 차주는 화재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6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주차한 뒤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전 중도 아니었으며 일반 주차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 뒤 59시간 만에 불이 갑자기 난 건데 경찰 조사 결과 주차된 사흘 내내 특별한 외부 충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전 용량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면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두 번째는 셀 자체가 불량이 생기는 거죠. 이번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부따위 같은 데 쭉 화장지로 이렇게 싹 닦아보니까 막 시커먼 게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국가수의 정밀 감식 결과 등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예,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짚어볼게요. 자, 황성필 위원장,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배터리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충전을 하면 과열이 돼서 그리고 당시에 또 지하 주차장이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로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더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의 문제인 건지 차량 자체의 결함인 것인지 아니면 차주에 뭔가 과실이 있었는지 아직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불꽃이 일고 8시간 동안 차를 태웠고 140여 대가 넘는 차량에 피해가 났다는 그 사실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저렇게 시커멓게 완전히 뼈대만 남은 차들, 그런데 주민이
소방관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재가 발생한 곳이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재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 두 분이 문을 굉장히 강하게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빨리 대피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집으로 또 안내를 하러 허겁지겁 달려가시는 모습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고, 이제 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른바 쇠 지렛대, 빠루라고도 하죠. 저렇게 구멍에 숭숭 뚫려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로 이제 인기척을 낸 다음에 이를 빨리 대피하시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보고도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된 건 소방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예, 정혁kim 변호사님, 간단하게 저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누구 과실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저 차주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 차주가 운행하다가 저런 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당장 급한 거는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전소된 차량이 40대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피해를 입은 차량까지 합치면은 100대가 훨씬 넘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만약에 보험에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자차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자차로 일단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거고요. 그렇죠. 그 보험사가 그 책임질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런 차량 사고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충전시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 차주들은 굉장히 죄인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저런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폭발한 건데요. 주차장에 있던 차량 70대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금세 주변을 뒤덮고 폭발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상에 설치된 환풍기에도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전 6시 15분쯤. 검은 연기는 금세 단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옥상과 베란다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갔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바로 그냥 집에 올라와서 와이프 데리고 그냥 내려온 거죠. 소방대원들은 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자 호스를 들고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5시간 넘게 지난 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난 화재로 환풍기는 이처럼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큰 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주민 2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불이 주차장 일대로 번지면서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재가 난 전기차는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 접근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기가 다 불나잖아요. 그래서 화재 원인을 국가수에서 정밀 감식할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